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경제학의 거장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저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소개하고요. 이 책이 현재 우리 사회와 경제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책이 던지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좀 고민을 해보고 싶은데요. 갤브레이스의 책은 경제와 정치,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면한 불확실성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으로 챗GPT와 같은 언어 모델들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왔죠. 챗GPT4하고 구글 제미나이가 양강체제를 이루는 듯 했는데, 안트로픽사의 클로드 3.5 소네트의 출현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크로바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다양한 서비스들을 비교한 영상은 위에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또 불확성 시대를 더 가속화한다는 그런 의구심도 좀 주는 것 같아요. 이미 여행 앱인 야놀자는 챗GPT를 활용해서 리뷰를 요약해주고, 또 무료 메모장인 노션도 노션 AI가 등장하면서 강력한 유료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손에 쥔 책이 바로 갤브레이스의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저는 학부 때 경제학을 전공했는데요. 당시 아담 스미스나 케인즈, 갤브레이스 같은 거장들은 단순히 교과서 속에서만 이론으로 존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갤브레이스의 저서를 읽으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갤브레이스가 단순한 경제 이론가가 아니라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인간적인 고뇌를 담아낸 사상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비록 출간된 지 40년이 지났고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해졌을지 모르지만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경제학자의 이 접근 방식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실 국내뿐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됐죠.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경제적인, 사회적인 영향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연이어 내놓고 있죠. 뉴욕타임즈는 AI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또 자동화로 인해서 사라질 일자리와 새로운 기술에 적응해야 되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AI가 사회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제기도 하고 있죠. 워싱턴 포스트는 AI와 윤리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AI가 인간의 결정권을 잠식하고 또 민주주의의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이는 갤브레이스가 지적한 경제와 정치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맥을 같이 하죠. 일본 역시 AI 시대의 도래로 인해서 사회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주목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이 고령화 사회에 노인 복지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동시에 젊은 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은 것에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 가져올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균형을 중요하게 보는 거죠. 중국은 AI 발전에 아주 국가적인 전략과 함께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AI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죠. 심지어 구글이나 메타를 퇴출시키고요, 자신들의 기술로 첨단 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 중이죠. 경제 성장과 더불어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현재 미국과 중국, 한국 이렇게 세 나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갤브레이스는 현재 자본주의의 불안정성과 모순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경제 시스템은 교과서에 등장하는 단순한 수요와 공급 그래프 안에서만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경제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내죠.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인간의 경제적, 사회적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물론이고요, 불확성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죠. 저는 IMF 당시 그 사태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셨던, 그리고 수업 때도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던 그 경제학과 교수님들한테 상당히 실망을 했었는데요. 갤브레이스가 케인즈의 경제 정책을 분석하는 부분에서 그 당시 상황이 조금 떠올랐습니다. 케인즈의 정책이 불안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했지만 인플레이션 문제는 완전한 해법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경제학자들조차 완벽하지 않고 그들의 이론이 실생활에 적용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갤브레스는 다양한 그의 저서에서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시스템임을 경고합니다. 따라서 불확실성 속에서 사회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의 통찰은 AI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인공지능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요,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갤브레이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소비자의 욕구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경제적인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더욱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빅테크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광고를 통해서 그들의 소비 습관을 조작합니다. 저는 그동안 마케팅을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의 입장으로 설명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태도를 좀 반성하게 되더군요. 갤브레이스는 기업이 소비자를 지배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기업은 가격 관리를 통해서 소비자가 자사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넘어서요, 기업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하죠. 둘째, 기업은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의 취향을 자신들의 생산물에 맞추도록 조작합니다. 소비자들은 기업의 의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받아들이고요, 이는 결국 소비자의 주권을 약화시키게 되죠. 셋째, 기업은 정부와 유착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기업과 정부가 상호 이익을 나누는 형태로 나타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권력 확대를 가능하게 만들죠. 갤브레스의 이런 분석은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는 자본주의가 실제로는 소비자의 주권을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조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셈이죠. 뉴욕타임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AI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와 함께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이는 갤브레이스가 강조한 교육의 역할과도 일치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정책 입안자들이 AI 기술의 발전과 또 그로 인한 사회적인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규제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경제와 정치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갤브레이스의 통찰과도 연결이 되죠. 우리는 기술 발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고요, AI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업들이 윤리적인 기준을 준수하고 또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갤브레이스가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제시한 관점과도 일맥상통하죠.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접근을 강조하죠. AI 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갤브레이스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갤브레이스는 기술 구조라는 개념을 통해서 현대 자본주의에서 기업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주된 의사결정이 단순히 주주나 소유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와 경영진으로 구성된 기술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AI 시대에도 이 개념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AI와 빅테크를 활용한 기업들은 경제적인 결정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은 단순히 소비자의 경제적인 선택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정치적인 의견과 사회적인 행동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기술 구조는 갤브레이스가 경고했던 것처럼 더 이상 경제적인 주체로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중요한 정치적인 주체로 변모하고 있게 만듭니다. 갤브레이스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비판하고 경제가 지나치게 기업 이익에만 치우친다면 결국 사회 전체가 불균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의 주장은 현대사회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각국은 경제성장을 빠르게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소득 불평등, 환경 문제,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간의 격차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저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읽으면서 갤브레스의 통찰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7장의 엘리트 혁명에 등장하는 케인즈의 시대와 9장 거대 법인 기업에 등장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허구성에 대한 분석은 오늘날의 경제적 상황과도 너무 흡사해서 놀랐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모델은 갤브레이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단순한 경제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복지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오픈 AI 창업자 샘 올트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고 하죠. 공동 창업자 8명 중에서 1명인가요? 2명만 남고 다 회사를 떠났다고 하는데, 이 샘 올트만의 어떤 그 기술 중심주의가 상당히 주변 사람들한테 반감을 일으켰다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갤브레스는 그의 저서에서 의전 효과라는 개념을 통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기업이 창출한 욕구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업들은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상품을 소비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킵니다. 한국의 소비 문화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광고와 미디어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 광고는 사람들이 소비 습관을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불편한 소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죠. 갤브리스의 의존 효과는 이러한 현대 소비 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원하는 것과 기업이 유도한 선택을 혼동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진정한 자아 실현이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소비 충족에만 머무르게 되죠. 앞에서 제가 갤브레이스는 기술구조 개념을 통해서 현대 자본주의에서 기업의 경영진과 기술자들이 주도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는 오늘날 AI 시대의 테크 기업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텐센트, 그리고 우리나라의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은 단순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와 사회적 여론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구조를 개편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그들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를 해야 합니다. 갤브리스는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하고요. 경제와 정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AI 시대에도 우리는 기술 발전을 넘어서 그 기술이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갤브리스의 불확실성의 시대는 단순히 과거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책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시대의 고민과 인간적인 고뇌를 담아내서 독자들에게 경제학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과서에서 이름만 들어봤던 경제학자가 현실 속에서 어떤 경험과 생각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흔히 만날 수 없는 유명인사와 저녁 인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분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직면한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갤브레이스가 남긴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이나 성장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AI 시대에도 사회적인 책임과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경제적인 성과 이외에도 인간적인 가치와 복지를 함께 부려야 합니다. 마케팅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책이고요. 아울러 경제 경영 서적을 탐닉하는 직장인이나 CEO 분들도 참고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